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화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휴일을 앞둔 오늘 시장 다행히 빨간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들어왔고요. 다만 나는 아직도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3가지 창구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 열려 있고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도 전체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다양한 내용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내일장 장원급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영의정 아나운서 권서연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지수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하락분을 조금은 되돌려 놨습니다.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 리뷰해보면서 목요일 시장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어저께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 철강주들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오전장에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이슈로 그래도 화학주들은 장중 내내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중국 재정부가 1조 위안 초장기 국채를 발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올라오자 화학주들이 오늘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롯데케미칼, 효성-TNC,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챗 GPT-4.5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컴퓨터 사용할 때 마우스가 아니라 마우스, 입을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인간처럼 정말 보고 듣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들 강하게 움직였고요. 또 애플과 챗 GPT 협력 기대감 안고 있죠. 애플 관련주들, BH,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도 오늘 시장에서 강세 보여줬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이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이오주 이야기인데요. 내일 CPI 발표를 앞두고 바이오 종목들도 큰 관심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MSCI 편입 기대감 안고 있고요. 오늘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레포트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 이어갔고요. 또 HLB 같은 경우에는 16일에 간암 치료제 허가 기대감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의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바이오주 앞으로 어떻게 지켜봐야 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들 알아봤고요. 목요일장 장원 급제할 수 있는 종목들,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장원 급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내일장 장원급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지은 대표 그리고 정재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한눈으로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I 관련주들 강했습니다. 특히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강한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한글과 컴퓨터가 두 자릿수 때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CPI 발표를 앞두고 바이오 섹터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또 애플 관련주, 우주항공, 그리고 화학주들도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두 분은 어떤 섹터를 꼽았을지 두 분의 픽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님은 AI, 그리고 정재훈 대표님은 우주항공을 꼽아주셨네요. 네, 저희 애플 이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폴더블 아이패드가 나온다고 하고요. 순차적으로 또 폴더블 아이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관련주들 꿈틀대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도 이 시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볼게요. 네, 두 분 다 애플 관련주에 대해서는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그 폴더블 아이패드 사진 나온 거 보셨나요?
네, 너무 예쁘던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사고 싶을 정도인데 네. 이 관련주들의 시세에도 이게 조금 반영이 될 수 있을지 테마성이 아니라 좀 앞으로도 쭉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중장기적인 기대감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바꾸고 싶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그쵸. 한 네. 10분 중에 10명이 그렇게 손을 들더라고요. 일단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수혜로 좀 적용이 될 거고 지금은 기대감으로 좀 작용이 되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애플 이제 2027년에 아마 출시가 될 거라고 점쳐지고 있는데 2017년에 애플이 나온 지 10년 만에 아이폰 X가 출시가 되면서 폼팩터의 변화를 줬는데 20주년을 맞이해서 아마 새롭게 폴더블이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주요 부품 공급망의 의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2026년 상반기에 애플의 폴더블 아이패드가 먼저 나오고 27년에 이제 출시가 되는 건데 아이폰이 출시가 되는 건데 일단은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은 기대감이지만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소식들이 또 업데이트가 될 거고 그때까지는 쭉 기대감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삼성전자 이제 폴더블 폰과 또 애플의 폴더블 폰 약간 2인으로 해서 물론 뭐 화웨이나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두 기업이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고 전망이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부품 기업들 그리고 OLED 관련주들은 저는 좀 관심을 꾸준히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굉장히 바닥권에 있고 최근에 이슈가 좀 있어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주나 했더니 또 힘이 살짝 약해진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LG 이노텍은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 오늘도 시세를 좀 분출을 해줬고 그 외에 OLED 관련해서 뭐 덕산 네오록스, P&H테크 이런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시세의 연속성이 있어서 이거를 바닥에서 잡아서 우리가 대시세를 기대하기에는 판단하기엔 좀 이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는 좀 신호가 나올 만한 부분들이 발생을 했으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좀 OLED 종목들까지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긴 호흡으로 조금 천천히 보자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BH 같은 종목들 보면은 요즘에 정말 급등세 보여주고 맞아요. 있잖아요. 애플 관련주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 받고 있는데 정찬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애플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제2의 BH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혹시 있을까요? 가을면 제 여기 안 있죠. 네. 알려주세요. 우선 이게 애플 쪽은 뭐 기대감도 좀 큰 그런 사항들입니다. 뭐 교체 주기의 도래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폴더블 이미지를 봤는데 상당히 좀 괜찮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태블릿 쪽이 먼저 좀 출시가 될 건데 OLED 패널을 탑재를 해서 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쪽은 일단은 좀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LG 계열 쪽이 아이패드의 대수로는 더 많을 겁니다. 삼성보다는 공정, 기술에 좀 차이가 있는데 LG 쪽이 좀 더 앞서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삼성은 그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허 쪽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걸려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G 쪽 계열이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OLED 쪽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투자도 좀 진행을 하죠. BOE라든가 티안마가 투자가 좀 진행이 됩니다. 결국 뭐 선익 시스템이나 이런 기업들, 아바코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BOE 쪽에 투자 수주를 좀 받았기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못 올라간 기업들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뭐 애플 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나올 만한 그런 부분들은 BH 같은 경우에 특징을 좀 보게 되면 물론 애플 관련주 하게 되면 LG 이노텍이라든가 더구전자라든가 이런 쪽에 항상 들어가요. 근데 BH 같은 경우는 삼성 쪽에도 공급을 하고 애플도 공급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또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증설까지 진행을 했어요. 물량이 좀 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BH가 큰 폭에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요거와 좀 유사한 기업을 좀 보게 된다라면 자화전자라고 있어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이 카메라 모듈 쪽에 폴디드 줌을 좀 생산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자화전자도 마찬가지로 애플 쪽에 공급을 하고 삼성 쪽에도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증설까지 좀 단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좀 딸리기 때문에 들어간 건데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요번에 이제 애플 벤더로 들어가서 증설까지 좀 단행을 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적은 좀 좋아질 거예요. 그럼 BH와 유사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자화전자가 좀 아니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BH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중장기 추세선을 보게 되면 상단 자리대까지 올라왔어요. BH 같은 경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 구간대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화전자를 좀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좀 적게 빠졌어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근데 추가적인 좀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3만 원을 좀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화전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노텍이 올라가게 되면 더구전자도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관련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탐방을 좀 다녀와서 좀 느꼈던 부분들은 좀 더 이제 OLED 쪽을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상당히 좀 예민합니다. 그 삼성과 애플이 좀 상당히 예민한 그런 사항들이고 제가 느꼈던 건 상당히 감시를 많이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된 제가 탐방을 갔던 기업은 삼성의 직원들도 있었고 애플의 직원들도 그쪽에 있었습니다. 서로 좀 경쟁을 하고 있고 보안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예민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BOE 쪽에 있어서 증착 장비로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 돼서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아바코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ICD 같은 경우도 일단 보게 된다라면 BOE 쪽에 아마 수주를 받을 겁니다. 그 차이나 비딩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되어 있어요. ICD 되어 있습니다. 아마 수주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BOE 쪽이나 티안마 쪽에 받을 수가 있을 거고 ICD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하고는 다르게 LG 쪽과 삼성 쪽의 장비를 모두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ICD는 유리기판 쪽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왔던 부분들이 LG노텍이 유리기판 쪽 사업에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바꿔서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디스플레이 종목들 장비주들이 유리기판 쪽 사업을 하고 있어요. ICD는 앱솔릭스의 장비를 공급했단 말이죠. 그러면 LG 이노텍 쪽에서도 ICD의 장비를 공급했던 장비를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OLED 쪽 같은 경우는 ICD를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아마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화전자를 비롯해서 OLED 쪽에서도 탑픽 종목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CPI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잘 나온다면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잘 가주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도 있는데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제약바이오도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신라젠도 이슈가 나오면서 시간 내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 제약바이오주들도 주가 괜찮았잖아요.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섹터군, 뭐 모멘텀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아스코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스코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AB가 16일에 FDA 이제 승인 여부가 결론이 납니다. 아마 그때까지도 또 좀 긴장감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일정을 앞두고 또 학회의 모멘텀을 앞두고 시장의 분위기와 종목들의 흐름을 좀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좀 나와주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에다가 오늘 또 특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바이오주 이제 끝난다라는 흐름이 나오는 건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 만한 모습들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좀 주가를 턴해주면서 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아스코 일정에서 미국 임상 종양학회인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출격을 해서 임상 결과를 이제 공개를 합니다. 이러한 모멘텀 좀 있는 상황이고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HLB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이제 출격을 해서 만약에 뭐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당장은 이뤄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인 부분에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나와준다라고만 해도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추후에는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연결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같고요. 요즘 이제 의료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그동안 굉장히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딥노이드가 좀 가장 강하게 고개를 들었는데 이번에 이 아스코에서 루닛 또 연구 성과를 또 공개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어우러지면 이제 좀 크게 봤을 때는 의료 AI 관련주에도 좀 좋은 훈풍이 불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연결지어서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메디슨이 또 최근에 AI 기업을 해외 AI 기업을 인수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 있는 의료 AI 만약에 루닛이 또 어떠한 성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아스코 일정 갖고 있는 종목들과 HAB에 대해서 FDA 승인에 따라서 아마 좀 많이 행방이 갈릴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런 일정들을 가지고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좀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이오 기업들은 다시 한번 또 지금 봐야 되는 시기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의료 AI 섹터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정재현 대표님도 또 긍정을 들어주셨어요. 네. 또 지난주에 바이넥스 조정 시 담아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오늘 또 11% 급등이 나왔습니다. 대표님, 네. 바이넥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왜 올라갔죠? 일단 바이넥스도 좀 보게 되면 이게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수혜를 좀 받는다라고 좀 대체적으로 알고 있죠. 일단 뭐 자금이 월등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아마 올 연초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상당히 안 좋게 나왔네요. 보니까. 우선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나오고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러면 위탁 생산 기업 같은 경우는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라든가 뭐 CJ라든가 롯데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기업을 받겠죠. 규모 자체가 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중소형의 바이오시밀러를 좀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유리한 점이 뭐냐면 대형은 용량이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시설로 쓰이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중소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바이넥스가 제일 좋은 그런 사항들이고 국내외 140여 개 이상의 회사를 고객사를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올해 아마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적자 폭이 좀 상당히 크게 나왔는데 이거는 연구개발 비용이 아마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상반기에 FDA 심사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게 만약에 하게 되면 보통 FDA 심사를 받게 되면 한 6개월 정도가 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연말 정도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연말 정도 결과가 나오는데 아마 이게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통과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바이오시밀러를 좀 생산을 할 건데 아마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를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작년에 바이넥스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80억대의 영업이익이 생겼을 거예요.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때 셀트리온 쪽의 바이오시밀러 생산을 하고서 나온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25년도부터는 온기에 계속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원래 꾸준하게 적자가 아니라 흑자 기조를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FDA에 대한 그런 부분들, 연구개발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많이 지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를 다녀왔을 때에도 보게 되면 연구개발의 인원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늘렸다라는 좀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밀리게 된다라면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뭐 올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는 거기 때문에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 저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요거와 좀 비슷한 부분들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ST팜이죠. ST팜 같은 경우도 CDMO 연구개발이나 생산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ST팜도 저는 관종으로 좀 넣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22일경인가 아마 전환사채 물량이 상장이 될 거예요. 67,000원대인가 그 물량이 좀 상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물량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러면 22일 이후에 ST팜은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일단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매수관적으로 봐도 좋은데 일봉 차트를 보는 것보단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고서 그 각각의 이평선에 맞을 때 그때 분할 접근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두 분이 또 직접 토픽으로 섹터를 꼽아두셨잖아요. 뭐 AI랑 우주항공 꼽아두셨는데 저희가 또 공략주를 또 여쭤봤었거든요. 앞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도 좀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은 아까 의료 AI 말씀하셨는데 토픽 섹터도 AI거든요. 좀 전체적으로 AI 쪽을 좀 좋게 보시나 봐요. 네, 지금 이제 오픈 AI에서 새 AI 모델이 또 나왔고 이번에 이제 기술이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고 예전에는 주로 텍스트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기존 모델과는 달리 음성 대 음성으로 대화가 가능하고요. 주변의 반응을 좀 보니 굉장히 또 뛰어나졌다. 그리고 다음이 기대가 되고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좀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기술이 발전할 거다라고 해서 약간은 두려움을 비추시는 네. 분들도 계셨는데 일단은 사용의 이제 편의성 측면에서 큰 진전이 있었고요. 언어도 이제 50여 개가 정도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런 시장성, AI 시장에 대한 확장은 계속 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AI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굉장히 잘 갔는데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꽤 긴 시간 동안의 조정을 겪었는데 애플이 이제 AI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드라이브를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주가의 트리거가 됐는데 한글과 컴퓨터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 전에는 폴라리스 그룹주가 시장을 좀 주도를 했었는데 이스트 소프트라는 기업도 AI 하면 좀 떠오르는 한 기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달, 작년 이제 올해 초만 해도 1월 달부터 주가 흐름이 2월 달까지 굉장히 단시간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줬다가 지금 3개월 넘게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최근 또 오늘과 이제 사거래일 전에 거래량이 또 굉장히 강하게 수반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보통 AI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실적이 좋지 않다, 부진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올해 이스트 소프트 이제 1분기 매출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올해 전반적으로 전체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도 기반이 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 인식도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AI 관련된 기업들의 이 훈풍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세 번째 주자로는 이스트 소프트가 좀 더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지은 대표님이 폴라리스 오피스 소개해 주셔서 정말 급등했었거든요. 맞아요. 이번에는 후발주자가 이스트 소프트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대표님의 탑픽 섹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주항공을 탑픽으로 꼽아주셨거든요. 사실 최근에 우주항공이 좀 쉬어가고 있어서 맞아요. 어떤 종목을 봐야 하나 궁금한데 대표님 우주항공 꼽아주신 이유 있을까요? 우주항공은 성장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가장 큰 포인트가 우주항공청 개청을 좀 앞두고 있죠. 5월 하순경에 5월 27일경으로 좀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우주항공 쪽 같은 대표적인 성장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정이 좀 계속 있습니다. 올해 4분기 때도 예정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누리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고 시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스케줄은 다 잡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슈거리로 좀 볼 수 있는 게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세트레가이예요. 세트레가이가 이제 하나 계열사에 좀 편입이 되었죠. 1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좀 부족하게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회성 비용으로 차감이 됐고 그걸 제외하게 되면 그래도 양호한 그런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적자만 계속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아마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주잔고가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올해
얼마 전에 하나 시스템으로부터 1,000억 이상의 수주를 좀 받았었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몇 년 동안에 있어서의 이 매출, 그러니까 실적이라든가 이런 일감들을 다 확보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궤도위성이라든가 아니면 정찰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대표적으로 국내 쪽을 보게 되면 4.25 사업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4.25 사업의 주축으로 되어 있는 게 세트레가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세트레가가 수주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뭐 하나 그룹주들과의 시너지 효과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주가도 좀 괜찮고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나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트레가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라서 싫어. 그렇다라면 뭐 컨택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AP위성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AP위성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 시도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AP위성 같은 경우도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 따라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트리가이, AP위성, 컨택 뭐 이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슈 살펴봤고요. 저희 종목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 문자, 유튜브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계좌 전체적으로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메일 주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